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변호사가 나와야 되는데 네, 목사가 나왔습니다. 네, 변호사, 목사 뭐 예. 상관없습니다. 자, 예. 15년 구형이었는데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와, 저도 어떻게 그 보셨습니까? 가능성을 내다봤어요. 그래요? 사실은 이제 구형보다도 예. 더 센 형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그 윤석열 이 체포방해 재판 때는 특검이 이제 10년형을 구형했는데 당시에 백대현 재판장이 5년형 반띵 정신으로 이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네. 황당해하셨고 이게 맞는가라고 질타하셨는데 그래서 구형량보다 적게 혹은 네.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관행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닙니다. 더 줄 수가 있어요. 야, 예전에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23년형 나왔다. 지금 이 한덕수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의 나이가 79입니다. 23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2살이죠. 102살. 네. 102살에 만기 출소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확정이 이 된다면, 실명이 확정된다면 대법원에서. 네. 자, 그리고 사실 이 형도 형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바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아, 이거 이렇게 정말 이진관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 중요한 부분이죠, 재판 결과에 네. 가장 중요한 뷰 포인트. 뷰포인트. 뷰 포인트는 역시 내란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번이 그 내란 첫 번째 재판 선고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선고는 내란과는 다소 거리가 먼 체포방해 혐의였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내란 재판이었단 말이죠. 일단 네. 내란을 인정했습니다. 아하. 국헌문란의 폭동이라는 점도 인정했고요. 친위 쿠데타라는 친위 쿠데타.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에 의한 내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내란.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그럼요. 중한 형벌이 네.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내란을 인정했다는 점. 아하. 내란을 인정했다는 점. 지금 보시는 대로 국헌문란의 국헌문란의 폭동이 인정됐다는 폭동이다. 점인데, 자, 근데 지금 한덕수 전 네. 국무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렇죠. 내란에는 중요 임무 종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수괴라고 불렸던 우두머리가 있는데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내란이 인정됐다면은 아하. 내년 아니죠. 내달 2월 19일로 예상되는 네. 예정된 직위원 재판장의 재판정에서 네. 무죄가 날 리가 없어요. 자, 무죄가 날 리가 없다면은 형벌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네. 자, 지금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상태고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직위원 재판장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23년형 나왔어요. 네. 23년. 중요 임무 종사자가 23년형인데 그보다 못한 형벌이 나온다? 네, 그러네요. 이거는 아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직위원 재판장이 전부 총대를 매야 합니다. 아하. 예, 무죄는 불가능해졌고 그렇다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상황에 놓였다. 아무리 봐준다고 해도 무기징역 그 아래로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기징역이 그렇습니다. 무기징역. 상한은 사형, 하한 해봤자 무기징역. 근데 뭐 아니겠느냐? 사형 선고하더라도 실제로 뭐 사형이 집행되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형이 선고가 되고 확정이 되면은 사면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네. 계속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게 되고. 고정기관, 교정시설에서 예.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살아서 나올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사형 아니면 무기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오늘 한덕수 1심 선고를 들었다 보면 이 내란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에 한덕수가 징역 23년이다. 네.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 올해 태어난 아이가 23살이 될 때까지 한덕수는 감옥에 있을 수 있다. 그런다면 확정된다면. 23년이면 확정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생중계가 마무리됐지만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네네네. 이 법정 구속 여부 네.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생활 네, 노출 뭐 여러 우려 가지, 때문에 예. 지금 일단 중계는 멈췄는데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우리 박정호 앵커가 전해 예. 주시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법정 구속이죠. 지금 뭐 이게 예를 들면은 징역 예. 23년이면은 뭐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어렵고요. 네. 저렇게 시정이 선고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법정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대단히 높고 이진관 재판장이 지금 보니까 아까 이야기 분노의 중에 재판이 분노의 재판 마지막 부분에서 네. 79살이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50년 동안 그 네. 공직 생활을 했었고 그 사이에 뭐 처벌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감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상 참작의 참작을? 여지가 네. 있어 보인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전혀 반영이 안 됐고 네. 징역 23년 구형량보다도 더 많은 23년이 나온 거 지금 보니까 속보 나왔습니다. 네. 법정 구속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법정 됐습니다. 구속됐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만큼 중한 범죄다. 더 이상 이게 뭐 호텔 가거나 뭐 돈가스 먹으러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걸 판단한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1심 오늘 그 선고 네.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1시간 1시간 넘었습니다. 가까이 예. 걸렸는데 네. 1시간 넘게 걸렸는데 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진관 판사의 분노. 그 표정하고 음. 그 말 어조가 이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 실제로 그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네. 이진관 판사가 아주 단호했고요. 예. 내란에 대해서는 응징에 가까운 국민적 응징에 가까운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도 여지없이 그 기조대로 음. 판결이 된 것 같아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속 시원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저희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 오늘 법원 판단, 1심 판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좀 주시고요. 돈가스가 마지막 만찬이었다. 뭐 이런 댓글도 좀 보이고 예. 잘한다.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스테이트 하이킹 님이 댓글 주셨고 버티모 님도 잘한다. 박수 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찬의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게 국민들의 그 상식과 법 감정을 반영한 판단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발휘했던 사법부의 모습 아니냐. 이런 판단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진관 판사가 중앙지법의 직위원과 같은 부장판사라는 점도 알아두시고 예. 그렇네요. 그래요. 자, 거동도 힘들면서 집에 있지 왜 갔냐, 왜 호텔 갔냐, 돈가스 먹으러 갔냐, 뭐 이런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고, 이게 지금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냥 무기징역 아니냐, 스가보님의 이런 의견도 계시고, 그렇죠. 100세의 뭐 생일 파티는 구치소, 그 감옥에 사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의견 주십니다 댓글을 통해서. 그래요. 평생 나라밥 먹는다. 뭐 축하한다 이런 댓글도 있고 김혜이치님. 제가 작년 12월 3일을 돌이켜 보면은 12월 3일 그 다음 날인가, 재작년 12월 4일인가, 네. 12월 5일인가 제가 받은 글이 있어요. 아마 그래요? 그 박정호 기자님도 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 윤석열이가 비상계엄한다고 하니까 한덕수하고 최상목이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강력하게 반발한 바가 없어요. 그럼요. 근데 그런 받은 글이 돌았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지금 내란 범죄가 매우 위중하고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면은 뭐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 한덕수하고 최상목의 죄를 덜기 위해서 네. 누군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닌가. 사실 아닌 이야기로. 그렇네요.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들은 경제가 망가진다 이러면서 반발했고 네. 최상목 같은 경우보다 강력한 목소리로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네.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게 받은 글로 돌았단 말이죠. 근데 이 받은 글의 여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덕수를 이제 말하자면 탄핵 소추했잖아요. 네. 국회가. 예. 그때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상목은 그때 반대했었다. 반발했었다. 뭐 그런 논리가 나돌았어요. 이 받은 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 받은 글이 혹시 경제부처에서 돌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그걸 보면은 네.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예. 이 계엄 자체가 아하. 내란이고 그래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을 그때 이미 짐작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 담담하게님은 또 슈퍼챗 주시면서 내란이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으로 해체 가능한가요? 이런 또 질문을 슈퍼챗으로 주고 계신데 그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소가 되긴 했어요. 네. 이 양반이 뭐 구속까지 될 수 있는지 관심사였는데 구속은 안 됐고 기소됐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만약에 그게 유죄가 판결된다. 아하. 그리고 또 지금 45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방해를 관저앞에.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요.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5년형을 받은 상황이고 네. 당연히 이 4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교 신처지가 아하.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경선에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만약에 가담을 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확인된다 위헌정당이거든요. 위헌정당이에요. 그것도 있네요. 그러면 뭐 법논리상으로 보자면은 뭐 위헌정당으로 낙인 찍혀서 그렇게 해서 정당이 해산돼도 해산대. 뭐 충분한 명분이 쌓인다. 그런데 그래요? 이제 또 대마불사란 말이 있어서 그렇게 큰 정당을 날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또 현실적인 그런 고려도 없진 않는데 예. 저는 위헌정당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수사 과정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방탄맘님이 아까 댓글로 판결문 듣고 눈물 날 뻔. 이진관 판사님도 분노에 울먹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도 지켜보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체포방해 등 이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좀 다르다. 다른 그렇죠. 느낌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근데 됐어요. 지난주 너무 웃긴 게 예. 그 초범이라는 점을 들었단 말이죠. 아니 초범. 초범이라니 그러면 뭐 나중에 윤석열이가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체포방해를 또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뭐 그런 얘기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계속 물론 나오고 이제 있죠. 그 얘기를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윤석열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 형사범죄 전과가 없기 때문에 초범이란 표현이 바로 거기서 들어가는 건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윤석열이가 그동안 뭐 검사의 지위로서 자기가 죄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죄가 안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윤석열이가 죄가 없다? 그 형사범죄를 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그에게 일생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준법 정신에 투철해서 네. 살아왔다.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백대현 판사가 아니 저 양반이 왜 잘 나가다가 저렇게 엉뚱한 법리로 이렇게 윤석열에게 그야말로 처벌을 깎아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계적인 있었어요. 판단을 내린 게 아니야 진짜로. 그냥 뭐 초범이고 뭐 처음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고 해가지고 그냥 절반은 깎아줘야지 이런 식의 안일한 판단한 게 아닌가. 이게 내란 관련된 혐의 아니겠습니까? 체포방해를 통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그 엄중한 혐의인데. 근데 우리 저 이진관 판사 보세요. 나이가 79이고 뭐 우울증 치료를 받고 50년 공직 동안 처벌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뭐 이 형량을 깎아줄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범죄가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그럼요. 23년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네, 15년 구형했는데 23년을 선고했다. 네. 특검에서 구형한 것보다 8년을 더 선고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 재판 초기부터 이진관 판사가 중형을 내리겠다라고 판단된 여지가 많았어요. 이제 사실은 기소된 것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방조죄였거든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방조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란 방조는 간접적으로 내란을 도왔다는 거고 방조. 중요 임무 종사는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란 방조로 특검이 이제 기소를 했는데 네. 이진관 판사는 이게 뭐냐 중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하라 이렇게 그러게요.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변경이 돼가지고 오늘 특검이 15년 구형한 것이 이진관 판사에 의해서 그럼요. 23년형으로 네. 8년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법조계에서는 이것도 반 깎아서 7년 뭐 5개월, 6개월, 8년 이런 얘기 했는데 오히려 이 염려가 있었어요. 네. 근데 도리어 이제 8년이 플러스 됐다. 그 절반이 플러스 돼가지고 23년이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네. 수님께서 슈퍼챗 미국에서 보고 계신가 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오마이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처럼 또 다들 또 시청자분들 기분이 좋으신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슈퍼챗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진관 판사가 중앙지법인데 네. 중앙지법 안에 영장 전담 부장 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한덕수에 대해서 네.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발부하지 않고 그렇죠. 기각을 했단 말이죠. 예. 아니 지금 법정 구속이 된 사람이에요. 23년형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는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 보면은 그 수원지검 출신 수원, 삼형제, 예, 수원 수원지법, 삼형제로 예. 꼽히는 사람이고, 손삼명제. 예,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조화인가? 저 그래서 경계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하. 수원 삼형제뿐만 아니라 이 직위원 재판장 모두 예. 조이대 코드를 발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이진관 판사는 이렇게 정상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하겠지만 네. 직위원이 엉뚱한 판결을 하진 않을까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부담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뭐 양형은 5년 윤석열에게 선고가 됐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수처 수사 이거 잘못된 거 없다라고 윤석열 주장을 다 배제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직위원은 굉장히 네. 만약에 윤석열 봐줘라 이게 큰 미션으로 떨어졌다면은 아마 머리를 쥐어 감싸지 않겠는가. 이신관 판사의 또 재판 결과도 보고 아니 하면 보십시오. 지난번에 어떻게 할 수가 백대현 없죠. 판사는 내란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공수처가 수사한 거 문제 없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해줬단 말이죠. 네. 당연히 체포방해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이게 정말 반성의 낯빛이 전혀 없다라고 네. 판단할 대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된 한덕수 네. 판단에서 12.3 계엄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다. 친위 쿠데타다. 네.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을 2월 19일 재판에서 봐주려고 하면 이 판단은 세 가지예요. 이제 예. 네, 세 가지. 사형, 사형, 무기징역, 예. 그리고 무죄. 무죄.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는 예.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무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아무리 흐름에서. 직위원 판사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판단해야 한다면은 양형은 두 가지. 사형 아니면 무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직위원이가 이제 조금 봐준다고 할 때 무기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자 그러나 이제 무기로 1심이 그렇게 종료된다 하더라도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예. 맡게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더 무겁게 줄 여지가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1심 선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징역 23년 그리고 법정 구속, 증거인멸 우려 이걸 지적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고요. 12.3 내란으로 경제 정치적 충격이 컸다. 기존 내란보다 엄중하게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국민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을 저질렀다. 민주주의 뿌리채 흔들었다라고 엄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죠. 국무회의 한덕수가 막 송미령 장관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그리고 그 게다가 또 때문에 그냥 하는 것도 그렇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송미령이 안 올까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가 보더라도 이 내란 이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걸 만들기 위한 서포터 역할.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것만 보더라도 방조가 아니라 중요 임무 그렇죠. 종사인데 함께. 왜 특검은 방조만으로 이렇게 기소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한덕수의 그 표정과 뭐 증언도 마찬가지, 허위 증언도 있었지만 이상민과 뭐 이제 문건을 보면서 막 웃으면서 뭐 한덕수 표정 안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막 웃으면서 제가 얘기한 모습. 그 오면서 현장에 있는 기자한테 네. 한덕수 표정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두 자로 날라왔어요. 두 자 뭐요? 라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바라고 오더라고요. 딱 그 느낌이다. 예.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예. 그 한덕수의 법정 구속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게 대한민국 네. 헌정사에서 또 법조 역사에서 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역사를 세우셨네.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 나이가 79인데 공직 생활을 한 게 50년입니다. 50년 공직 역사의 네. 결론이 내란범. 내란. 법정 중요한 종사. 구속됐다. 이건 참 너무
슬픈 일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예, 우리 아닙니다. 역사로 예.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아까 이진관 판사도 지적을 했지만은 네. 이게 내란 성공 가능성 그것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했다 이런 취지의 또 꾸짖음 또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음. 당시에는 이거 성공할 수도 있겠다. 음. 성공하면은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머리에 계속 두고 그걸 도와주기 위한 중요 임무 종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해야 된다. 또 전화해서 송미령 장관한테 오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문건도 보면서 이상민 전 장관 당시 장관과 오랫동안 얘기도 나누면서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단전단수 이걸 해야 되는 그 미션이 이상민한테 떨어졌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내란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언론사 단전단수 합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이제 이게 굉장히 네. 이번 판결이 기초가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네. 우리 공직사회 대단히 무겁고 그리고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될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 네. 이제 부당한 지시 지시는 그리고 의무에 없는 지시는 거부해도 된다. 그렇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윤석열이가 오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앙일보가 계속 연재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실록을 보면은 윤석열은 그 쿠데타 12.3 네. 친위 내란. 쿠데타를 할 때 말이죠. 네. 이제 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라고. 음. 그 전까지는 군인들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만큼 군인들은 무조건 위에서 지시하면 따르는 존재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죠. 그럼요. 관념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아하. 그래서 내가 쿠데타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당연히 네. 군인들이 동원돼서 쿠데타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쿠데타가 아니라 이제 자기 지시대로 이렇게 네. 말하자면 병력이 헌법기관을 침탈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 끌어내고 예.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 뭐 이재명, 한동훈 포함해서 다 어디 가서 그냥 사살해도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렇네. 거예요. 이런 놈을 네. 대통령으로 뽑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 참 0.73%더 많은 네. 국민들이 이렇게 엉뚱한 선택을 사실 하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직사회에서는 뭐 군이든 경찰이든 위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딱 멈출 수 있는 네. 어떤 역사적 근거를 우리가 확보하게 됐다. 예, 의미가 중요한 있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승진한 거, 진급하는 거. 그렇지. 이것도 형님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형님? 박정호의 형님이라는. 저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요. 예. 예, 맞아요. 비슷한데 어쨌든 그 부당한 지시를 다 이제 뿌리치고 그렇죠. 정의를 위해서 앞장섰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 장군으로 승진하는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 의미와 또 오늘 이 선고 의미를 보면 음. 공직 사회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네, 아니 여기 진짜 무슨 달라질 수밖에 노예입니까? 아니 무슨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예. 군인 경찰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네요. 아니 지금 그분들이 대통령을 위해 봉사합니까? 아니면 예. 국가를 위해 봉사합니까? 또 국민을 위해 봉사합니까? 후자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도 어디 이 터무니없는 이런 네. 내란 수행자로서 이렇게 뭐 이게 그렇게 같은 범죄자가 네. 될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는 공직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결국 마침표는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이게 저는 예. 딱 보면서 아마 이들에게 특히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한테는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12.3 내란 당일에. 예. 야, 이거 내가 그냥 잘 동조해서 이 성공하면은 나는 이제 행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마음과 야, 이거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럼 난 진짜 끝장나는 거 아니야.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서 네. 이게 적극적으로 반대도 못했고 아하. 또 동조도 보면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오늘 그 이진건 판사는 네.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적극 가담이란 말은 왜 막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총리, 당연히 막아야 돼. 국무총리라면 책무가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장관 오라 그러고 얘기도 안 해주고 와서 정족수 채워가지고 회의 시작 그 인원만 채워가지고 이거 빨리 하게 도와준 거. 그 행동은 나타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엄정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되면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시대가 왔다는 점이 우리 그 역사에 있어서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하게 이렇게 그 정립이 됐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법원의 판단 오늘 1심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이진관 판사는 판단을 했고 국민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저지른 충격적인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시원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백대현 판사 징역 5년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등에 선고한 것에 대해서 많이 답답해하고 걱정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다른 그 맨 뒷부분에 네. 1시간 동안 이어졌던 선고 중에 맨 뒷부분 양형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네. 와 이건 진짜 그대로 교과서에 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대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그러니까요.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 양가적 감정이 있었지만은 되면 대박이다 해서 대박이다.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동조했다. 호캉스 계속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예. 윤석열이가 저렇게 내란에 아하. 그 가담한 책임으로 예. 파면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한한 동맹하고 막. 자, 이재명 민주당 예. 대표 이제 그 나중에 후보가 되겠습니다만 5월 1일 예. 2025년 5월 1일에 갑자기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법원 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갑자기. 3월 말에 거의 4월 다 돼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5월 1일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그 파기환송해서 유죄로 엎어가지고 대법원이 곧바로 선고하려고. 그럼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예. 그러면서 조희대가 5월 1일에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바로 그로부터 1시간 뒤에 한덕수가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가 선출됐는데 얼마 안 있다가 새벽에 엎었어요. 새벽에. 예. 3시에.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갑자기 이 국면에서 갑툭튀해 가지고 한덕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길을 텄는가? 이재명 아웃시키면은 그럼 자동적으로 한덕수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길을 깔아준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내란 가담했는지 이게 불분명해요. 12월 3일 밤에 대법관들 모아놓고 회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계엄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했을까? 법원의 어떤 사무가 예. 군부로 넘어가잖아요. 아하. 그때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논의했다는 게 당시 보도로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그냥 수습하는 얼렁뚱 넘어가는 상황으로 끝나다 보니까 네.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출범을 하면은 네. 그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지금 특검이 너무 미비해요. 맥없이 사법부는 상관없다, 김건희는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을 네. 했는데 2차 특검에서는 반드시 대법원 아하.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규명해낼 책무가 있습니다. 네, 예. 지적해 주셨고 우리 보담님께서 부망쟁 정신 살려서 오늘 역사에 남을 훌륭한 판결하신 마산 출신 이진관 판사님. 아 마산 출신이세요? 이를 또 슈퍼챗 주시면서 이렇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제 판결 내용 저희가 또 속보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 이제 목사님 네. 변호사 대신 목사님 모셨으니까 만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만주 변호사. 만주 변호사, 예, 만주 변호사. 하도 여기저기 형사법정에 피고로 아니, 불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 자, 알고 있는데 예. 이 신천지 문제를 그래도 저희 오셨으니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통일교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7일째 계속 단식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신천지 관련된 보도가 그야말로 보물 터지듯이 의혹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신천지와 국민의힘의 이 역사 어떻게 보면 연결 지점이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될 때 아니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나라당 때부터 MB 때부터. MB 때부터 MB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될 때 그때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네. 참 너무 슬픈 이야기가 MB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은퇴 장로입니다. 당시에는 장로였고요. 교회 장로였고 교회는 또 얼마나 신천지를 이렇게 네. 경멸해 합니까? 그런데 신천지 도움으로 그 양반이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면은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여간 2004년부터 국민의힘 네.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과의 그 유착이 이제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네.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예요. 신천지도 문제지만 국민의힘도 당연히 정교 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게다가 이자들이 그냥 뭐 국민의힘을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당원으로 가입해서 2021년에 있었던 대선 후보 경선 때 네. 역할을 해가지고 사실은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었다면은 그 윤석열 당선에도 매우 그렇네요. 그 하자가 정상 과정에서. 그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어떻게 보면은 이만희의 목소리 좀 나오면서 네. 이재명 안 된다는 그 내용도 있었고 이재명 안 된다는 거는 예. 제가 잘 알죠. 2020년 당시에 그 대선 경선 레이스까지는 네. 아직 좀 시간이 남았을 그 무렵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네. 이 신천지의 본산이 네. 과천에 있습니다. 그렇죠. 과천. 과천. 네. 과천. 과천에 뭐가 있습니까? 산 중에. 과천에? 네, 과천에 있는 산 중에 청계산이라고 있어요. 청계산. 네. 네. 청계산. 네. 청계산인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하여튼 신천지 본진이란 본산. 말이죠. 네. 본산이고요. 거길 쳐들어갔어요. 맞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죠. 네. 또 가평에 또 이만희의 별장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도 쳐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방역 방해한 혐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천지는 이재명 지사면 이를 갈았고요. 예. 이번에 녹취가 드러났습니다마는 이만희가 이재명 지사를 맹공하는, 맹비난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지. 예. 근데 참 너무 슬픈 게 그 메시지를 그 녹취를 그 이만희가 공개했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든 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 강제 수사는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네. 공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만희 씨 주변에서 이만희 씨가 조직 관리를 잘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뒤로 특히 네. 2021년, 22년 대선 국면 때는 신천지 신도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어디 밥을 먹는다든지 차를 마시는데 그 거기 걸려 있는 TV 모니터에서 이재명 그 대표 사진이 나오면은 영상이 나오면은 뭐 차마 옮길 수 없을 욕설을 그나마 좀 옮길 수 있다면 죽여야 한다. 그 죽여야 한다라는 말이 이제 중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주의 어떤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인상 비평과 무관하겠습니까? 그 사실은 그래서 자기한테 모욕을 줬다. 심지어는 본진과 교주의 집까지 털었으니 이건 뭐 대단한 모욕이다라고 판단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네. 그들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결집했고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다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와 경쟁을 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예. 이만희 세력이 가세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당심에서 밀려가지고 윤석열이가 후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맞아요. 두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근우회라고 이 이의자 근우회 회장이 윤석열 캠프와 신천지에 있는 가교역을 했다. 이걸 또 신천지 간부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이 유착 관계를 밝혀야 된다. 정교 유착을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게 뭐 민주당의 입장이고 우리 그렇죠.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신천지 특검과 예. 통일교 특검을 같이 하자라고 같이 하자. 민주당이 제안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합리적이고 뭐 당연한 그래요. 그런 의혹들이 제안입니까? 있으니. 그런데 신천지 특검은 안 된다라면서 네. 저렇게 키를 쓰고 막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단식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 여론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 통일보다 더한 거 아니야? 더 뿌리가 더 깊은 거 아니야? 이런 더 생각 깊어요. 국민들이 더 하고 깊어요. 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특검 대상에 신천지가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어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천지는 따로 특검하자. 통일교 특검하고 신천지 특검 따로 하자. 그게 좀 됩니까? 타협이 됩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씩 할 필요 뭐 있어요? 한 군데서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게 아까 뭐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가운데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되면 계속 늘어져요. 그러니까 특검 추천 과정에서 누가 할 거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뺄 거냐 이러면서 그야말로 특검 안 하겠다는 쪽으로. 그럼 통일교 특검을 하더라도 신천지 특검은 막 어떤 뭐 조건을 걸어서 안 하는 쪽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또 꼼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 실시간으로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건강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둬야 된다. 옆에는 송원석 원내대표 네. 맞죠? 네. 조배숙 의원, 응. 네, 박덕흠 의원, 지금 엿새밖에 안 했는데 한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일주일 7일째, 예. 7일째입니다. 네. 근데 산소 호흡하는 산소 조절기 이걸 또 끼고 있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보니까. 제가 그 열흘 동안 단식했는데 네. 뭐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저분들만 특별히 이렇게 단식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요? 그때 저기 한 지금 이 시점은 네. 한 6일 7일쯤 되면은 그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네. 삼겹살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요? 예. 하다 보면. TV만 켜면 삼겹살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정도로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만. 어쨌든 목사님 좋아하는 아니 메뉴를. 정청래 예. 저 민주당 네, 대표 대표도. 같은 경우에는 24일 동안 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정도 했어요. 네. 물론 그 3일. 20일 넘어갔을 네. 때부터는 뭐 정상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병원에 입원할 지경이었지만은 네. 지금 열흘도 안 돼서 저런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근데 이제 또- 건강이 걱정돼서 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건강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경원 의원도 가서 함께 걱정선 표정으로 지금 보고 이 있네요. 옆에 저 박덕흠 의원도 보이네요. 이 박덕흠 의원은 한수인함에서 부동산 부호로 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복덕흠이라고. 복덕흠. 복덕금 네.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피아 선님께서 슈퍼챗 미국에 계시는데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면 이게 결국에는 여론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걸 국민님도 알고 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이 한 가지예요. 헌법적 그 정교 분리 원칙을 우리가 네. 지키자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의 통일교나 신천지 등이 들어와서 이 넘지 말아야 할 정교 분리의 선을 넘었다면은 제대로 응징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교 분리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뭐 특정 종교하고 정치 세력이 유착이 돼가지고 선거 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선거법 위반으로 음.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면은 네. 이거 우리 모두의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는 네. 매 선거 때마다 중요 선거 때마다 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 특정 정당을 뭐 옹호 비방 네. 특정 후보 옹호 비방을 다 감시해가지고 아하. 하여튼 민주당 후보든 국민의힘 후보든 네. 이렇게 혜택을 입는 이런 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목사나 장로를 고발하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이 지금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광훈을 포함해서 네, 감시를 특히 하고 저 계시고. 소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양반을 한번 전과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어떤 거요? 그 선거법 위반. 아. 그래서 이번에 감시를 또 하고. 저기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네. 해가지고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과가 있으니까 동종
범죄 때문에 네. 구속이 된 거예요. 자, 그렇군요. 이런 일들을 지금 막아. 사실은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하다. 이게. 선거 때 종교 세력이 가세를 하면요, 여러분 이거 동네의 교회가 막 예를 들어 500명이 다니는 그 이상 다니는 교회란 말이죠. 네. 그 목사가 특정 후보 찍어라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동안은 사실 선관위도 너무 표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네.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전에 대부분 다 지도로 끝났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저희는 지도로 끝난 것들도 다 고발해가지고 평화나무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종교기 때문에 예. 공공기관에서 문제 삼으려고 해도 상당히 좀 제약이 됐단 말이죠. 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 정교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대단히 중요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네.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특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합수단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수사 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이제 영수회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만나야 된다. 야당 아니 대표 지난번에 그 만나라. 정당 관계자들 예. 그 만나는 자리에 안 나오지 않아 놓고는 그러니까요. 뭐 단독으로 만나자 단독으로 이 얘기 만나자 같아요. 이런 얘기인데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당 대표 이제 만약에 1대1 만난다고 하더라도 유용할 때 만나야 되고 지금은 여야 대화가 우선이다. 이른바 이제 직거래하는 식의 옛날 그 정치는 안 하겠다라고 또 그렇지. 선언했습니다. 아니 그 저기 국회에서 예. 민주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 만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 여야가. 순서 아닙니까? 그래요. 그 순서를 지켜라. 그게 어.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의회 민주주의다. 음. 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 앉아 있고 옆에 중진 의원들이 윤상현 의원 모습도 보이네요. 윤재혁 의원 모습. 김기현 전 대표인가요?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네. 자, 예, 김기현 전 대표 맞네요. 김기현 장로님, 저 통일교도움으로 장로님이세요? 통일교도움으로 저기 당 대표 되셨죠. 네. 교회 장로님이 말이에요. 장로님이시군요. 조배숙 권사님. 권사님. 네, 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나경원 씨도 나경원 의원도 막 이렇게 아, 교회 자주 나갑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음. 어떤 결정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검찰 개혁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질문을 받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런 죽을 꿈을 넘겼는지 뭐 검사 사칭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네, 검찰 때문에. 네, 검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것들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검찰에 업보가 있다, 마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검찰을 작심 비판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 필요성 일부는 또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권 문제, 네. 또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잘못되게 만들 그런 여지가 있다면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른바 민주 진영 안에서 너는 검찰 편이냐 혹은 뭐 반검찰 편이냐 네. 이렇게 좀 갈라져 가지고 다투는 경향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원칙은 이거예요. 뭐 검찰에 가깝냐 혹은 뭐 반대하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서 네. 이게 소수의 정치 검사 때문에 그 검찰에 대한 불신이 야기됐고 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하. 불이익, 부당함을 경험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은 이제 결국 뭐 중수청이든 네. 경찰이든 수사를 받는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수사상 뭔가 좀 유죄로 보인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네. 공소청 넘어왔을 때 공소청 검사들이 판단해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되겠죠. 근데 수사는 결국에는 공소청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수사가 잘못됐다. 경찰이든 뭐 어디든 이제 잘못됐다. 부당한 판단을 내려서 왔다 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걸 갖고 판단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또 국민들이 예.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그 말하자면 공소청이 가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제일 큰 쟁점이기도 하죠 지금은. 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 견제 없이 네. 일방에게
힘이 쏠리는 수사권 전권을 갖는 이런 구조가 도리어 어떤 부당한 네.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네. 이게 우리 네.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어제 조상호 예, 그 법률보좌관? 법률보좌관 그 이제 정성호 법무부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의 말에 따르면 네. 지금 그 공소청에 주려고가 아니라 줄 수 있다는 이런 보안 수사권은 이게 과거에는 보안 수사권이 이제 인지 수사가 가능한 아무개가 있는데 아무개를 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검찰이 보여줬던 이 보안 수사권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사건과 무관한 보안 수사권 행사는 불가능하게 못으로 박아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소청에 줄 수도 있다는 보안 수사권은 네. 과거 보안 수사권과는 다르다. 이런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거는 네. 내가 검찰의 최대 피해자인데 검찰에 대해서 확실히 그립할 수 있다. 내가 검찰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도 드는데.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인데다가 네. 그 어떤 리더십에 힘이 되고 있는 뭐 경제 지표,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뭐 5천에 육박한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네. 지금이야 힘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네. 이런 적폐 검사들이 다시 또 발호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염려하는 시각도 있단 말이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층 본 논의가 것이.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뭐냐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오늘 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다. 공소청에다가 보안 수사권 주는 것은 부여하는 문제는 안 하는 부여하지 게 않는 것이 맞다. 그게 이제 기본적이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안 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또 검찰의 그 마녀라고 언급됐던 검찰의 그 과거 행태를 반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이 문제,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안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부 이제 인정하는 그런 언급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은 경찰이나 이런 데서 하고 끝내버리면 오히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은 어떻게 그렇죠. 또 방지할 것이냐 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안 주는 게 맞다라는 그 원칙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의 권리구제, 인권 보호 이 방편을 마련해라. 또 다시 또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좋은 방안, 그러니까 100% 이게 진짜 옳은 100% 방안이야. 이런 건 없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검찰의 권력 다시는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거 찾자는 거죠. 대통령의 생각은.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검사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경찰이 상대적으로 정의로운 집단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그 일제 때 독립운동가 잡으러 다닌 사람들이 오늘의 경찰 순사들이었어요. 이 순사의 뒤를 잇는 경찰들, 네. 친일 순사들이 많았거든요. 순사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들의 패단이 너무 심각하고 또 그들이 4.19 때 국민들한테 발포를 했던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찰의 힘을 깎기 위해서 네. 그때 검사들에게 힘을 좀 힘을 키워주는 실어줬다가 예. 또 검사들이 또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영화 1987 보셨습니다마는 그때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세상에 폭로한 주체가 또 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정치 세력이 갈등이 심해지면서 너도 나도 상대방을 고소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쓸데없이 말하자면 중간에서 종결자가 되다 보니까 힘이 커지고 그래서 결국 그 검사가 윤석열이란 괴물과 함께 공당을 집어삼키고 국가 권력을 집어삼켜서 결국 오늘 이 순간 어마어마한 괴물이 됐단 말이죠. 내란과 친일 쿠데타를 그때문에 이렇게. 경찰을 정의롭게 볼 여지도 없고 그렇다고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두둔할 여지도 없고 그렇죠. 둘 다 서로를 견제하게끔 만드는 것이 네. 필요하다. 네,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해드리면 정부안이 완성된 안이 아니다. 당과 국회, 정부가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해서 이 10월, 그러니까 경찰청 폐지 시점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님 텐트 앞에 또 다들 모여서 단식 만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모습을 판단이 될 것 같고 로텐도울에 꽃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미꽃이 많이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던데 일단은 단식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 뜻을 꺾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덕수 1심 선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1심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법정 구속이 됐고 결국에는 이 내란에 있어서 윤석열 이제 계엄, 그러니까 이게 뭐 메시지성 계엄이다, 뭐 경고성 계엄이다, 개소리라고 결론 났어요 오늘.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진감 판사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메시지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발령해 놓고, 그렇죠. 이 나중에 처벌 안 받으려고 그렇게 저 메시지 계엄이라는 예. 희대에 법조문 어디에도 없는. 그거 보셨어요? 못 봤죠. 경고성 계엄, 경고성 계엄, 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떠들고 있는데 참 그거 보면서 너무 피로합니다. 정말 피로해요. 그걸 확실하게 이진감 판사가 그거 무슨 소리냐라고 단호하게 판결을 했고. 야, 지금 댓글 보니까 네. 예, 한 절반 이상이 돈가스 얘기예요. 돈가스. 혹시 구치소에 메뉴가 돈가스가 있습니까? 저도 제가 그거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치소 음식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양에 잘 맞춰가지고 식단에 맞춰서 딱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게 됐다. 구속이 되면서 국립호텔에. 예. 국립호텔이라고 그런데요. 해요. 예. 호텔을 가는 모습을 저희가 봤었는데 네. 국립호텔로 가고 있다. 호텔은 호텔이네요. 이렇게 보면. 예, 잘할 거예요, 이 양반이. 뭐 5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는데 무리한 일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복귀합시다.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이후에 한덕수의 행보예요.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오늘 이진관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은 CCTV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파면이 됐단 말이에요. 이 자기가 권력을 갖지 않으면 나는 이 내란죄로 처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대선 후보로 나섰던 것이고 새벽 3시에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강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 와중에 또 협력했던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자, 이 구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한덕수 이제 총리 시절의 모습과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당신이 대표와 만나서 당사까지 와가지고 함께 서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라고 한든 양 거기 서가지고 뭐 혼란을 없게 하겠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림이. 계엄 극복을 자기가 했다라고 한동훈 씨가 주장하는데, 근데 저는 한동훈 씨가 이 그때 한덕수하고 함께 쌍한 이제 윤석열로부터 권력을 이제 위임받아서 윤석열은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고 자기들이 나머지 국정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뜻을 밝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계엄 당시에는 한동훈은 저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항을 한 것이고 또 본인 자신이 이제 수거 대상이다 보니까 피해자로 보인 측면이 있지만 쌍한이 그렇게 권력을 우리가 이 사람으로부터 윤석열로부터 위임받았다 이 순간 이게 내란 사후 종사자다. 이렇게 봐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 개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제 제명 그 위기 최고에서 확정될 위기까지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는 정의가 또 실현이 되고 있다. 뭐 지난주에 너무나 힘든 과정 주말을 거치면서 이 백대현 판사 이 판결문 쭉 읽을 땐 괜찮은데 막 초범 얘기 나오고 양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노했었는데 오늘 이진관 판사를 보면서 그래도 좀 위로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
중요 임무 종사자, 중요 임무 우두머리 종사자. 밑에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네.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최소한 23년형보다 당연히 자, 더 지금, 많은. 지금 구급대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7일 만에 실려가는군요. 치료를 좀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음. 어허. 자, 지금 실시간으로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단식 중단을 계속 권유를 했고, 장동혁 대표가 아까는 밖에 나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텐트 안에 들어서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한 닷새쯤 되면은 삼겹살 생각밖에 안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뭐 생각을 잘 못해요 사실은. 닷새쯤 되면은 그렇게요. 이 당분이 그 몸속에서 돌지 않으니까 그때는 머리가 잘안 돌아가는 생각을 상황. 깊이 못해. 창의적인 어떤 발상을 못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 정도지. 저 구급대까지 등장한 일인가. 어쨌든 생각이 들어요. 조치로 마무리될 것인지 아니면 후송이 될 것인지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고. 119 구급대가 왔으면 이제 후송하겠죠. 그렇게. 돌아가겠습니까 저대로? 예, 네.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야, 7일 만에 후송이 되시는군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시장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선고 1심 선고 끝나자마자 좀 발빠르게 또 입장을 냈습니다. 한덕수 1심 선고 예. 이후에. 예. 작년 4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가 윤석열 패거리들하고 짜고 터무니없이 중간에 뛰어들어 후보 단일화 요구하고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옹립한다고 난리칠 때 한덕수에게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권한대행 역할만 해라. 분탕질 치면 50년 관료 생활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예. 네. 김덕수라고 설치던 김문수와 함께 사기 경선에 놀아나더니 결국 징역 23년이란 사형 죄송합니다. 중형 선고를 받았네요. 참 딱하네요. 말년이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을 산 겁니다. 보세요. 이제 홍준표도 지금 바로 네. 그때 새벽 3시에 후보가 교체되는 이런 희대의 그 참 사태를 거론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태와 오늘의 24년형을 묶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또한 협력자로 네. 등장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요. 저희가 잊으면 안 되고 뭐 이제 일일비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다음 달에 내려진 지기현 판사의 1심 선고, 그다음에 조희대 앞으로의 네. 거치와 수사 과정 여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보니까 지금 조희대도 그 지금 멘탈리티가 네. 윤석열은 버리자.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자, 지금 현장 취재 과정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취재를 보니까 곧 실려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이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119 구급대원의 등장은 뭐 치료받는 게 아니라 실어가기 위한 거예요. 후송. 예. 자,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어떻습니까? 단식을 통해서 보수 진영에 단합을 이뤄냈다. 왜냐하면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왔죠, 오세훈 시장도 왔죠, 보수 그 황교안 대표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통합을 단식으로 이뤄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병문 안 났다고 통합을 이룹니까? 예. 아무 통해서. 실익이 없는 쓸데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저거는. 그래요? 네, 빨리 저기 실려가서 치료받고 돌아오세요. 헛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지금 한동훈 건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지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거 한 것 같은데. 네. 그 너무 터무니없어요. 지금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청와대든 네. 민주당이든 와가지고 이제 그만하시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뭐 미동도 없잖아요. 뭐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아무 실익이 없는, 결국에는 뿌리가 단단하지 않는 지지율이 매우 낮은 국민의힘 당 대표의 뭐 하나만한 그런 행보가 아니었는가. 그래도 네. 이제 일부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되는 흐름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래 아무래도. 맞자죠, 뭐. 네, 그래요. 자, 소피아선님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장동혁을 보호하소서. 아마 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요. 슈퍼챗도 보내주시면서 저 장동혁이 대표 목사 취재가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확인을 하여간 독실한 해봐야겠지만. 기독교인은 뭐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도 뭐 연설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저기 소년보 교회. 아이고 정말. 아유, 예, 그렇군요. 웃기는 행동들을 네. 너무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보니까 오늘 오후 2시 20분에 국회 법사위원 긴급 정책회의가 열려서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발언에 따른 향후 대응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보좌관 배석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오늘 또 발언 확실한 또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예. 말하자면은 검찰 불신의 메시지는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이 수사상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인권 침해라든지 기본권 침해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한 숙고가 멈추다시피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재고하는 그런 논의가 있지는 않을지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네. 이게 최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수청 이게 이원화돼 있는 직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 그건 일원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원화되는 것 자체 그게 검찰청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냐, 검사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문위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수사 범위도 축소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안 수사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한번 저희가 주목을 계속 해봐야겠군요. 자, 뭐 이렇게 장도영 대표는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떠날 가능성이 큰데 뭐 지금 사람 들어갔잖아요. 네. 헬멧 쓴 분 실려가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음.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안 나왔군요. 뭐예요 예. 저기 가방에서 나랑 간다 뭐 이러고 있나 지금? 자, 현장 상황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밖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자, 저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그래요. 예, 이게 없어 뭐 현장 보이는데. 예. 나중에 또 가든지 말든지. 보겠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이다. 근데 실익이 없는, 실익이 없어요. 뭔가 얻은 게 없는. 출구 전략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단식 풀 테니까 한번 와서 손 한번 잡아줘라. 이렇게 여당하고 뭐 대화 한번 좀 나눠주고 최소한 정무수석이라도 와서 홍익표 수석에서 그렇게 손 한번 잡아주는 걸로 해가지고 예. 뭐 조금 이렇게 청와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 내고 그럴 수 단식을 있겠네요. 푸는 게 가장 좋은 네. 그림인데 저 시dig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게.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까지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나니님이 일하느라 채팅 못했네요. 아주 상쾌 통쾌 유쾌합니다. 23년의 법정 구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 이렇게 또 이 한 문장에 다 녹아 있네요. 오늘 선거에 너무나 대해서.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10분 마지막 10분. 마지막 10분 예, 양형 사유에 대해서 그 부분만 들어보시면 그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 그런 어떤 사이다 같은 그런 멘트들의 연속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진관 판사의 표정도 잘 보시라. 네, 그리고 목소리 잘 들어보시라. 네. 분노가 담겨 있다. 네. 분노의 판결 오늘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저게 사법부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은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군부가 말이죠. 네. 국회 빼고 선관위 빼고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물론 군부 그 위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게 네.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법부의 권능이 멈춘다는 건데 아하. 이거는 사법부가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될 일인데 협력을 했다면은 그런 이거는- 사법부의 수장은 네. 뭐 이제 사법부가 심판을 해야 될 일인데 네. 뭐 없던 어떻게 일처럼 하겠습니까?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예. 조이대가 그때 뭐 했는지 여러분들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도 규명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숨어 있습니다. 저희 네. 뒤에 서 있는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진관 재판장 부장판사의 네. 저 입장은 뭐랄까 어허. 온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저게 사법부의 입장이어야 하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 예.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모습 오늘 이진관 판사의 판결로 또 확인했다. 이게 주기현 판사까지 이어질지는 또 지켜보도록 이진관 하고.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지금 슈퍼챗을
올려주시면은 뭐라고 하실까? 네, 아유, 뭐 저희야 뭐 좋죠.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씀은 또 이제 김용민 네. 목사께서 이사장께서 또 해주셨네요. 예. 여러분들 기쁜 만큼 슈퍼챗 또 많이 싸주셔도 되고요. 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네. 버튼은 또 그냥 음. 누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중희님은 술 끊었는데 오늘 만취하겠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런 날은 또 한잔 해야지. 예. 그렇네요. 예. 그 또 시간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주로 돈가스 어떨까요? 이게 좀 잘 어울리진 않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런 날 돈가스 먹지 언제 또 먹겠습니까? 돈가스 아니면 저기 뭐 네. 돼지 불백이라도. 돼지 쪽으로. 돼지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오늘은 지난주에 기분 나쁘고 힘들었다면 오늘은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오늘은 낼 수 직접적인 내란 판결인데 그게 네. 유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하. 뭐랄까요?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촬영하는 거 보니까 뭐가 네. 안 나오네요. 네. 안 나오는 걸로 나왔어요. 끝나네요. 예, 가버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네. 자, 짝퉁님이 슈퍼챗 보내라고 하신 거 보냈어요. 이진관 판사님 판결에 동의합니다.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돈가스데이다 이런 말씀. 돈가스데이 좋습니다. 댓글도 있네요. 예. 민상기님이 돈가스데이. 예. 1월 21일 돈가스데이. 이거 사실은 또 한덕수 총리 부인이 예. 뭐 거의 김건희 씨처럼 세도를 그 행사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그래요. 그런 것도 눈길을 끌게 되고 남중희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돈가스 아까 돈가스 얘기 오늘 또 돈가스 집이 잘 되겠네요. 네. 오늘 밤에 아마 네. 서울 구치소가 될까요? 동부구치소가 될까요? 아니면 저기 남부구치소가 될까요? 네. 구치소로 간단 말이에요. 서울 구치소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네. 50년 공직 생활의 끝이 내란인가 회안에 젖을 것이 확실합니다. 네. 그래요. 참 한덕수 오늘 선고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다. 그래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또. 이거 여기에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사무친 어떤 그런 회한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웬 나는 너를 만나서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그 공직 욕심을 내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그러니까요. 그 욕심 그게 또 화를 부른 게 아니냐. 윤석열의 콜에 네. 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공직자들이 또 공직자 출신들이 네. 계속 어떤 직에 있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보세요. 윤석열과 같이 갔다가 이렇게 파멸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 똑똑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소피아서님도 또 달러를 미국에서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슈퍼챗. 고맙습니다. 이게 또 환율도 높은데 또. 아유 고맙습니다. 쏴주시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나니님 기분 좋아요. 음. 1시간 이거 뭐예요? 진행비? 잔업비? 잔업비 드립니다. 1시간 잔업비 드립니다 하시면서 잔업은 아니잖아요. 아니, 잔업을 아마 하시는 내가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슈퍼챗 준다. 이런 말씀 또 고맙습니다. 절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니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힘내고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중한 후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재판 과정 생방송을 통해서 다 지켜봤고 오늘 이어서 김용민 이사장과 함께 김용민 목사와 함께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오마이 예. TV 이 방송 이 컨텐츠 좀 뒤로 돌리셔가지고 끝난 다음에 네, 10분 이 전부터 시간. 한번 쫙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래요. 예, 이건 소장각입니다. 소장각. 소장각이다. 네, 너무 좋아요. 예, 네. 함께 그 뒤에 이어지는 김용민 우리 목사의 만주 변호사, 예, 웬만한 변호사보다 나은 김용민 우리 목사님, 네. 이사장님의 해설 분석까지 들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네. 들었고요. 마지막 정리 하나만 더 하시기 하면은 전에, 예. 오늘 내란이 유죄냐 아니냐, 내란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 이 판결에서 내란이 있었고 내란 정도가 아니라 폭동이다 네. 이렇게까지 나왔다면 그 친위 쿠데타라고 판단됐다면은 아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한덕수에게 23년형이 나왔다면은 윤석열에게는 그보다는 더한 형이 그렇네요. 나오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예, 지규현이가 이거에 역행하면은
진짜 본인 자신이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된다라는 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목사와 함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